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존재 물음의 존재론적인 우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존재 물음은 많은 학문의 영역 혹은 사상 영역에 있어서 그 근간이 되는 기본 물음에 입각하여 이런 학문의 의미와 왜 형성되었는지 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문을 함에 있어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존재 물음이 언제나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존재 물음이 존재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위에 있다는 것을 하이데거의 책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19쪽입니다. 4. 존재 물음의 존재적 우위. 학문은 일반적으로 참된 명제들의 정초 연관 전체로서 규정될 수 있다. 이 정의는 완전한 것도 아니며 학문의 참된 의미에 꼭 들어맞는 것도 아니다. 학문은 인간이 취하는 태도이므로 이 존재자, 인간의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 존재자를 우리는 수로상 현존재라고 한다. 앞에서 우리가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근본적이고 기본이 되는 명제에 입각해서 그 사상 영역들을, 학문의 영역들을 밝히고 연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학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되다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들의 기본이 뭔가, 그것들의 토대가 무엇인가 정초를 해가면서 참되고 바른 명제들에서 정의하면서 가는 거라고 하이데거가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학문에 대해서 이것이 참으로 옳다 혹은 유용하다,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학문 자체가 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 학문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연구하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 이것이 참 진리다, 이것이 참 가치가 있다, 이것이 참 연구할 만하다고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이 학문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바로 인간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고,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지금 여러분에게는 아직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에 더군다나 하이데거는 이렇게 우리 인간을, 사람을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것처럼 이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용어로 부르자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이데거의 책을 보거나 혹은 실존 철학 같은 걸 볼 때 현존재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긴장하고 놀랄 것 없이요. 아, 현존재는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문적 연구는 이 존재자의 유일한 존재 양식도 아니고 가장 신변적으로 가능한 존재 양식도 아니다. 하지만 현존재 자신은 다른 존재자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탁월하다. 이 탁월성을 잠정적으로 밝혀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의 논의는 나중에 비로소 본래적으로 제시될 분석들을 선취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데요.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어떤 현존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하고 절대적인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여러분처럼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궁금해가지고 학문적을 파고들지요. 만약에 나의 직업이 청과를 파는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들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상업적인 이해와 바탕으로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겠죠. 그래서 과일을 바라보더라도 이게 판매 가치가 있는가, 혹은 이 과일이 혹은 야채가 다른 사람들에게, 즉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겠죠. 그러므로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는 것만이 대단하고 무조건 훌륭한 작업이고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변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가 고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배가 고픈 이유를 이전에 식사를 몇 시에 했고 그 후 공복 시간이 몇 시간이었으며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몇 칼로리의 열량을 소비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배가 고프고 허기를 느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식사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우리는 배가 고프니까 배고프네? 밥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순히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이 우리네 삶에서 매우 가까운 그런 존재 양식도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학문을 연구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떤 대상을 알아간다는 것도 그렇고 다 현존재가 취하는 어떤 태도와 현존재의 존재 양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존에 대해서 현존재에 대해서 잘 파악하려면 현존재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존재의 물음을 물어서 그 위치를, 위상을 제대로 확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존재를 제대로 분석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하이데거의 이 모든 논의의 시작인데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취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떤 것을 먼저 취해서 연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존재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나중에 하이데거가 연구할 존재 일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먼저 가져오는 것, 선취하는 것, 그런 것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정의 부정은 뭐죠?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취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는 현존재를 분석하는 것이 앞으로 하이데거가 연구하게 될 존재 일반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그 학문 작업을 먼저 취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존재는 다른 존재자들 사이에서 단순히 출현하기만 하는 그런 존재자가 아니다. 도리어 현존재는 자기의 존재에 있어서 이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즉 스스로 있으면서 이 있음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존재적으로 탁월하다. 그러나 현존재의 존재 틀에는 이 현존재가 자기의 존재에 있어서 이 존재에, 즉 스스로 있으면서 이 있음에 대해 존재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 속해 있다. 우선 이 부분에서 하이데거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현존재는 자기의 존재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자들하고 구분된다. 다른 존재자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런 존재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존재는 단순하게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 틀에 있으면서 여기에 입각해서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존재가 자기의 존재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오늘날 많은 학문들이나 어떤 학문 영역 분과에서는 현존재, 즉 인간과 다른 존재자들의 그런 존재론적 차이를 많이 구분짓지 않으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생태학자들, 모든 생태학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생태학자들의 경우에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나무나 식물이나 모두 다 동일한 그런 존재자들이다. 모두 다 똑같이 귀하다. 인간이 그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고 교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현존재는 다른 존재자들하고 존재론적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풀이나 나무나 꽃이나 혹은 동물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문제 삼냐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살겠냐고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좀 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겠냐고요. 이런 고민들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현 존재인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식물들이 그런 거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의자나 책상 같은 건 더더군다나 할 수 없고요. 물고기나 동물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 동물들도 어느 정도의 인지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인지 능력이 어느 만큼 발달되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 삼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이 사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추상적이며 능동적인 사유까지 가능하다고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차마 거기까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쩌면 현 존재와 다른 존재자들하고는 이렇게 존재론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급진적 환경주의자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환경주의자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새롭게 노선을 변경한 이유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생태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방송 매체나 학자들이 생태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자꾸 지구 환경이 무조건적으로 나빠지는 것만은 아니다. 분명히 지구 생태계와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의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계속 개선되고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에 의해서 화가 나서 내가 당신의 그 입장을 반박하리라 라고 해서 연구를 열심히 해보고 그런 과학적인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세상에 지구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한 학자들이 옳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생태 운동을 해왔던 것에 그런 배반, 배신감 이런 게 들어서 왜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만큼 이렇게 디스토피아적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바라보고 있는지 두껍게 쓴 책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으로 인간이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갔고 자기가 주장했던 것들을 언제든지 선회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 선회할 수 있음, 변화시킬 수 있음, 철회하고 새로운 주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겠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문제 삼음에 대해서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에게선 결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귀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우선 인간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유와 노력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할 때와 그 외에 여타 존재자들, 많은 물건들을 대할 때 저의 태도가 이미 구분됩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그렇고 먼저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의 관심과 나의 주장과 나의 입장들, 나의 생각들이 우선할 겁니다. 그게 당연하고요. 그게 맞는 거고 그걸 결코 틀리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거기에 입각해서 계속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해 나갔고 다른 존재자들과 어떻게 공생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렇게 고민해야지 애초에 처음 시작이 동일하다라고 보면 잘못해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간과 저 나무와 동물들이 중요한데 똑같이 동일한데 이 세상의 지구의 환경오염을 가장 많이 일으킨 주범은 인간이니 애초에 동일선상에서 시작하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라져야 될 존재, 이렇게밖에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좀 어떤 것을 이해하고 주위 세계와 환경을 바라볼 때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저희 사견이니까요.
뭐 꼭 저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 이런 건 아니고 또 그 외에 저의 의견에 반박하는 그런 많은 연구 자료와 주장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는 우선 그렇게 보는 게 약간 정직하고 이렇게 하이데거처럼 보는 게 맞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현존재의 어떤 존재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로 현존재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가 하면 두 번째는 현존재는 어떤 존재 틀에 입각해서 세계를, 세상을, 자신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물음이 무엇인가 연구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벌써 물음도 어떠한 구조 계기에 입각해서 묻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현존재도 우리 인간도 하이데거가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데거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어떤 존재 틀에 입각해서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긴 이 틀이라는 사유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칸트 같은 경우에도 인간에게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사유를 하는 틀이 있어서 받아들인 정보와 사유하는 틀이 결합하여 드디어 우리에게 개념이라든지 그 외 상위의 인식들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틀은 공간과 시간이라는 세부적인 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사유도 12가지 범주라는 그 나름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할 때 어떤 틀에 입각해서 존재한다는 사유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런 존재 틀은 지금 칸트가 말하는 순수 직관 형식이나 12가지 범주표와 같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그 성질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은 실존 범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계속 앞으로 차차 읽으면서 현존재를 분석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는 다시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또 어느 정도의 명료성에 있어서든 자기를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존재자의 특유한 것은 자신의 존재와 함께 또 자신의 존재를 통해 존재가 그 자신에게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존재 이해는 그 자체로 현존재의 한 존재 규정성이다. 현존재의 존재적 탁월성은 그가 존재론적으로 있다는 사실이다. 자, 여러분, 존재 이해를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존재 이해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존재 이해는 매우 막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처럼 현존재도 아마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제나 자기의 존재를 문제 삼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고유한 존재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고유한 존재 이해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에 따라서 명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불명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이해는 막연한 평균적 이해니까요. 그래서 이 현존재는 이 자기 존재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 있다고 계시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존재가 가진 특이한 점이고 여기에서부터 다른 여타 존재들과 다르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존재는 묻는 존재이고 또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문제 삼는 그런 존재자라는 점에서 현존재는 언제나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계속 자기를 문제 삼으니까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묻고 또 묻는다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있다는 말은 여기서는 아직 존재론을 형성한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존재론이란 낱말을 존재자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 이론적 물음에 대한 명칭으로 고수한다면
앞에서 말한 현 존재가 존재론적으로 있다는 전 존재론적으로 있다라고 일컬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존재적으로 있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있음을 뜻한다. 네, 여기에서는 하이데거가 방금 앞에서 한 이야기를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는 하이데거가 이 현존재와 다른 존재자들의 이런 존재론적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현존재는 다른 존재자들하고 다르다, 존재론적 우위에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현존재만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문제 삼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니 당연히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런 존재한다는 상태에 대해서 계속 묻고 또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현존재는 존재론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현존재가 이렇게 묻고 또 물으면서 존재할까요? 이건 또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바로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현존재를 내가 존재론적으로 있다는 것은 언제나 현존재가 존재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존재론적으로 있기 전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전 존재론적으로 있다라고 여러분 읽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존재가 지금 아직 전 존재론적으로 있다, 존재론적으로 있기 전이다 이런 말은 다른 존재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현존재는 이해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라고 말을 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이 서론이라 아직도 하이데거의 용어가 좀 낯설기도 하고 하이데거의 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오기 힘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요. 열심히 읽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